좋아하는데 왜 이렇게 불안해질까요? 사랑인데 왜 점점 나를 갉아먹을까요? 처음엔 그저 좋았습니다. 그 사람이 웃으면 나도 기분이 좋아지고 문자가 오면 하루가 달라 보였습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좋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달라집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무거워집니다. 상대가 답장을 안 하면 불안하고 다른 사람과 웃으면 신경 쓰이고 멀어질까봐 두렵습니다. 사랑은 언제부터 집착이 되는 걸까요? 쇼펜하우어는 인간 안에 의지라는 힘이 있다고 봤습니다. 이건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힘입니다. 이성이나 감정보다 더 깊은 곳에서 작동하는 본능 같은 것.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사랑을 순수한 감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상대를 좋아하는 마음,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라고요. 하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 다른 것들이 섞여 있습니다. 소유하고 싶은 마음, 잃고 싶지 않은 마음, 나를 확인받고 싶은 마음. 이 모든 것이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뒤섞여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달라집니다.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생깁니다. 나를 봐줘야 한다는 기대가 생깁니다. 이게 의지의 작동 방식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이 갖고 싶은 마음으로 바뀝니다. 함께 있고 싶은 마음이 놓치고 싶지 않은 두려움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픕니다. 왜 상대가 멀어질수록 더 붙잡고 싶어질까요? 관계가 좋을 때는 그렇게까지 애타지 않았습니다. 그냥 편했습니다. 함께 있는 시간이 당연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조금씩 멀어지기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더 붙잡고 싶어집니다. 더 확인하고 싶어집니다. 연락이 줄면 불안하고 만남이 뜸하면 초조합니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이건 의지의 본성입니다. 우리는 가진 것에는 익숙해지지만 잃을 것 같은 것에는 집착합니다. 채워진 욕망은 금방 권태로 바뀌지만 채워지지 않는 욕망은 계속 불타오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내 것이라고 느껴질 때는 평온합니다. 하지만 상대가 내 것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순간 불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멀어지는 사람을 더 붙잡습니다. 이미 떠난 사람을 더 그리워합니다. 가까이 있을 때는 몰랐던 소중함을 뒤늦게 깨닫습니다. 이게 집착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의지가 작동하는 순간입니다. 사랑 속에는 반복이 있습니다. 처음엔 기대합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뭔가 달라질 거라고. 이번엔 아프지 않을 거라고. 행복할 거라고.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실망이 옵니다. 상대가 내가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됩니다. 내가 바라던 방식으로 사랑해주지 않는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래서 상처받습니다. 화가 나거나 서운하거나 외로워집니다. 그리고 또다시 기대합니다. 이번엔 달라질 거라고. 이야기하면 이해해줄 거라고. 기대, 실망, 상처. 이 순환은 끝나지 않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의지의 순환이라고 봤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합니다. 그것을 얻으면 잠시 만족하지만 곧 권태가 옵니다. 그러면 또 다른 것을 원하게 됩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상대를 얻으면 만족합니다. 하지만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더 많은 사랑을, 더 확실한 사랑을, 더 깊은 관심을 원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랑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받아도 부족하고 아무리 확인해도 불안합니다. 사랑이 순수한 감정만은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내 안의 욕구를 채우려고 합니다. 외로움을 채우려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채우려고, 의미를 찾으려고. 상대가 그 욕구를 채워주면 사랑이라고 느낍니다. 하지만 채워주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화가 납니다. 상처받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보기에 이건 당연합니다.
사랑은 본능이고 본능은 의지에서 나오니까 의지는 원래 이기적입니다. 자기를 채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복잡합니다. 순수한 마음과 집착, 배려와 요구, 주는 사랑과 받고 싶은 마음이 뒤섞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리하지 못합니다. 어디까지가 진짜 사랑이고 어디부터가 집착인지 알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인지 두려움인지 외로움인지 욕망인지 다 섞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사랑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감정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의지는 멈출 수 없으니까 사랑하는 한 집착도 함께 옵니다. 원하는 한 불안도 따라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하나의 시선을 보여줍니다. 알아차림입니다. 내가 지금 사랑하는 건지 집착하는 건지 상대를 위하는 건지 나를 위하는 건지 주고 있는 건지 요구하고 있는 건지 알아차린다고 해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내가 왜 아픈지는 조금 더 분명해집니다. 예를 들어 상대에게 화가 날 때 왜 화가 나는지 들여다보면 내 기대가 채워지지 않아서라는 걸 알게 됩니다. 상대가 잘못한 게 아니라 내가 원한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입니다. 상대가 멀어질 때 불안한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소중해서가 아니라 잃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의지가 반응하는 겁니다. 이걸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다릅니다. 사랑은 아픕니다. 하지만 그게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의지가 작동하는 한 사랑은 원래 그렇습니다. 순수하기만 한 사랑은 없습니다. 집착이 섞이지 않은 사랑도 없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주는 건 해법이 아닙니다. 시선입니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작동하는 의지를 바라보는 시선. 그 안에 섞인 욕망, 두려움, 집착을 인정하는 태도. 사랑은 아름답지만 동시에 이기적입니다. 순수하지만 동시에 탐욕스럽습니다. 주는 것 같지만 동시에 요구합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그게 사랑입니다. 당신의 사랑 속에는 무엇이 섞여 있나요? 상대를 향한 마음인가요? 아니면 채워지지 않는 내 안의 무언가인가요? 답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사랑과 집착 사이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에서 우리는 조금은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사랑이 아픈 이유는 우리가 너무 많이 원하는 존재이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